네,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인 APR-1400의 수출이 13년 만에 다시 성사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민간 발전사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 의향서 LOI를 맺은 건데요.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을 지낸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 미래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모시고 폴란드 원전 수출 전망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폴란드 원전 이번에 발표된 게 우리 폴란드의 민간 발전소가 추진하는 원전 프로젝트던데요. 거기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실상 수주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수주. 우선 폴란드 어떤 원전입니까, 이게? 예, 그 폴란드 민간 발전회사 잭팍이라는 회사가 현재 바르샤바에서 한 24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 지역에 원전을 2기 내지 4기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LOI에서 우선 APR-1400을 기본 전제로 해서 또 비용, 재원 조달, 또 공정 등을 연말까지 평가하기로 평가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이제 이 원전 2기에서 4기라고 그러면 규모라 그럴까요? 발전 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이고 이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1기가와트 이제 우리가 기존 원전 1000메가와트 1기가와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기에서 4기 우리 APR-1400을 140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800 내지 5600 메가와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우리 발전소 4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폴란드의 전체 설비가 한 50기가 정도 됩니다. 50기가요? 네, 그럼 그거의 한 10분의 1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금액으로 치면 금액은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이제 2기일 때하고 4기일 때 차이가 있는데 10조에서 30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조에서 30조.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이 LOI를 맺기 전에 왜 폴란드의 정부가 발주한 원전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와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요? 예, 다른 겁니다. 어떻게? 기존에 폴란드가 최근에 PEP, 그러니까 폴란드 에너지 플랜이라고 그래서 폴란드 에너지 전략 2040을 수립했고 거기에 6기가 내지 9기가 6개의 원전을 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 문제는 작년에 미국하고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랑 LOI를 먼저 체결도 하고 상당히 미국 측이 앞서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국 측이 앞서가 있었고 그 문제는 사실은 폴란드가 러시아 인접국이고요. 또 나토 회원국이고 또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폴란드가 선택했고 또 저희 나라 거를 선택한 거는 그것도 상당히 폴란드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폴란드 CG를 보여주시면 어떤 폴란드의 지금 전력 설비 CG가 전력 설비 상황을 CG가 한번 보면서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설비 비중이 나오네요. 저희 보면은 현재 석탄화력이 66%입니다. 설비 비중으로 거의 다른 건 미미하고 지금 석탄화력 비중이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고 유럽에서 보면 일렉트릭시티 맵이라고 CO2를 배출하는 나라는 가능한 검은색으로
표시되는데 폴란드가 검은색에 가까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탈탄소하는 게 아주 다급하고 예. 저 66%가 한 34기가입니다. 현재 설비가. 예. 석탄에서 예, 오는 그거를 발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폴란드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2040년에 11%로 줄이게 돼 있습니다. 예. 발전량 한 70% 석탄 정도를. 발전을. 네, 예.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신재생이나 원자력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1차 미국하고 맺은 6기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은 아주 꼭 그렇군요. 필요한 거고 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탄 발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하는 6기는 미국, 2기 내지 4기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인데 이번에 한국 한수원이 민간 발전소와 맺은 게 LOI잖아요. 네, 네. 협력 의향서인데 네. 이거는 뭐 MOU 정도 어떤 느낌이라면 그런 정도에 불과할 텐데 이게 확실하게 최종 계약에 이른다는 보장을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모든 일이라는 게 100% 보장은 안 되지만 이 지금 프로젝트가 네. 지난 6월달에 네. 대통령께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셨고 네. 그때 아주 직접적으로 폴란드 대통령께 우리 우리 장점을 예. 홍보하고 예.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란드가 빨리 탈탄소를 해야 해야 되는데 되기 때문에. 미국 건 이미 많이 진행됐고 예. 구입해야 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원전은 상당히 경제성이나 일정 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어서 아주 메리트 있으니까 예. 그 기회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서 8월 달부터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얘기는 했지만 요청을 했고 2달간의 협의 끝에 이런 LOI에 이르게 돼서 그러면 이번에 LOI를 맺고 나서 이후의 절차, 본 계약까지 가는 과정의 절차와 시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기본 계획을 12월 말까지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내년 연말이라든지 24년 초까지 본 계약을 맺고 저희 쪽은 가능하면 빨리 건설을 했으면 하는데 아마 지금 미국하고 건설하는 게 26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26년에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건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폴란드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발주한 네. 이제 6기부터 시작을 또 해야 된다면 시간은 좀 더 늦어질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겠네요. 그렇게 순서가 아니고 아, 저희는 동시에 더 빨리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희는 적어도 동시에 하고 싶은데 아마 폴란드에서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먼저 진행하기는 어렵고 예. 동시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폴란드 최종 계약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또 원전 다른 나라들 여러 곳에서 원전 발주를 조금 늘릴 계획이잖아요. 발주를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나라들이 있고 우리 한수원, 우리나라의 이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 또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IEA 요즘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원자력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IEA에서 평가한 거에 의하면 현재 한 390기가 정도 되는데 2050년에는 800기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이요. 그러면 시장으로 보면 그 중에 현재 있는 것도 리플레이스먼트 이제 다 수명이 끝나도 리플레이스먼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500기가 정도의 신규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수천조 시장이 있고 그렇다고 그게 뭐 저희가 다 짓는 건 아닙니다. 경쟁하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는 나라는 5개 나라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러시아, 중국, 또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근데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이번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유럽에 많은 잠재 국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핀란드, 또
최근에 한 스웨덴 또 네덜란드 또 벨기에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원전을 추진하고 있고 네. 뭐 핀란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상당히 과거에 협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경쟁이 서방 세계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우리라고 보고 예. 기타 이제 이제 중동하고 동남아가 있는데 예. 여기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또 같이 우리 서방 3개국하고 경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쭉 추진하면서 나름 국내 이 원전의 생태계, 원전 산업계가 많이 좀 망가졌다 뭐 이런 네.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원전 수출하는데 산업계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까? 지금 능력이? 지금 5년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상당히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예. 맞고 특히 이제 그 기기 제작 업체 예. 또 그 설계 또 시공 인력 이런 상당히 그 인프라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근까지도 건설하는 게 있고 또 적지만 많은 우리 24개 원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원하면은 쉽게 그리고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LOI가 됐는데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그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나 산업체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가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네요. 비록 LOI지만 계약이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까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 LOI 맺을 때 민간 주도라고 했지만 잭팟이 민간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그 공공발전회사 그 PGE라는 공공발전회사가 참여하고 폴란드 또 전력공사입니까? 예, 전력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정부의 부총리가 확인해주고 100% 확신한다고 했고 또 이 사업이 폴란드한테는 원자력을 더 짓는 게 절실하기 때문에 꼭 그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폴란드 발전을 수주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한국형 원전 APR 1,400의 수출을 뭔가 제한하라는 취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 원전 수출에 좀 장애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100% 독립을 못한 겁니까? 우선 기술적으로 100% 독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독립을 했고 했는데 또 소송한 이유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쟁력 있고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상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0% 기술 자립을 했는데 APR 1,400은 100% 자립을 했는데 왜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UAE에 수출할 때는 아랍에미리트에 협정은 똑같이 유효한 협정 그때나 똑같지만 그 당시는 일부 기술, 핵심 기술을 100% 자리를 못했습니다. 언론에는 기술료를 줬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기술료를 준 게 아니고 일부는 우리가 기술 자리를 못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가를 받고 UAE 사업에 참여한 겁니다. 함께 했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한미 동맹을 떠나서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술을 다 그 예를 들면 설계 전산 코드 또 그 원자로 냉각제 펌프 뭐 디지털 제어 계통 등 이런 거를 다 국산화 했기 때문에 100% 기술 자립했고 우리가 외국으로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수원의 우리 원전 한국형 원전 APR 1,400은 100% 기술 자립을 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 발목 잡기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00%. 네, 그 여러 가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 통제를 따라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걸을 수도 있고 수출 통제는 기술 자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출 통제는 정치적인 문제고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웨스팅하우스하고 똑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수출 통제법 때문에 장애가 된다고
하지 않은 것처럼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차별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고 실제 미국 법에 따라 똑같이 되게 돼 있고 네.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원자력 교역에 방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 네. 해주도록 그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란드 민간 원전 프로젝트 LOI 협력 의향서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 미래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